굉장히 호흡이 빨라요. 1달러부터 볼까요? 주제 세팅. 정반합. 변증법의 논리 구조가 그래 주제로 세팅이 됐죠. 자, 해겔 얘기를 할 거야. 자, 대등한 이상을 지니는 게 아니래요. 즉 위계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 2 대립 두 범주가 뭐라고? 조화, 수렴적 상향성이 결과 3단계인 거야. 자, 그런데 논증의 방식이자 논증의 대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안 오실 건데요. 봐. 방식이란 건 바꿔 얘기하면 형식이야. 논증의 방법, 논증의 구조란 얘기예요. 대상은요,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정보라는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바라보겠다. 내용과 구조로 바라보겠다는 평가원의 관점이 여기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주제인 변증법 자체를요, 주제인 변증법 자체를 뭐로 보겠다? 하나의 주제 내용이자 논리 구조 형식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적 통일성이 있다. 논리적 구조다. 됐어? 정보 구조로서 변증법 1, 2, 3단계로 보겠다. 1, 2, 3단계로 보겠다. 1, 2, 3단계로 보겠다. 됐죠? 그리고 뭐라고 여기서는 조화, 상향, 수렴으로 보겠다. 자, 계속해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전제로서 쓰는 거고, 자, 세계 근원적 질서, 한마디로 모든 것에 있어서도 변증법적으로 바라보겠다. 됐죠? 어쨌든 변증법으로 바라보겠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해겔의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바라보겠다. 됐어? 결국 이 얘기야. 자, 대전제. 모든 것은 변증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전제. 해겔의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결국엔 해겔의 미학이 글의 주제, 변증법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였다고? 변증법을 적용한 해겔의 미학이야. 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정신의 분류와 절대정신의 수준을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1달러, 2달러 넘어간 이 포인트에서 미학을 글의 주제로 세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속 가시죠. 자, 그럼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라고? 구조야. 하나의 구조야. 하나의 방식이야. 하나의 형식이야. 세 가지 형식이 있어. 1. 예술, 2. 종교, 3. 철학. 1. 예술, 2. 종교, 3. 철학.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대 진리. 차이점은 뭐냐면 형식이야. 당연히 출제 포인트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나왔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의 공통점 뭐다? 공통점은 내용이다. 절대정신이라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차이는 뭐래요? 표로 처리된 게 차이야. 뭐가 다르다? 형식적인 게 다르다. 직관의 형식, 표상의 형식, 사유의 형식이다. 형식적인 게 다르다. 직관의 형식, 사유의 형식, 직관의 형식, 표상의 형식, 사유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해겔이 개쌍욕 쳐먹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 냈고 구조 처리와 틀을 적용해보자 하는 건데. 너희가 입실로 랜덤법. 극한의 정의는 참값 A와 극한값 A가 A-알파를 했을 때 또는 A-L을 했을 때 그 안에 속하는 값이 그 두 점 사이의 값이 유한계일 때 극한으로 정의한다. 이해돼요? 봐. 일단은 쓰는 거예요. 다시 와.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형식이 뭐라고요? 형식이 뭐라고요? 형식이 뭐라고요? 형식이 뭐라고요? 1. 직관, 2. 표상, 사유야. 1. 예술, 2. 종교, 철학. 1. 예술, 2. 종교, 철학. 1, 2, 3이야. 다시. 직관 1은 뭐라고? 물질적 대상을 감각하는 거야. 표상은 뭐라고? 심상이야. 사유는 뭐라고? 순수 논리 지성이야. 직관, 표상, 사유야. 해겔에 따르면 1. 직관은 외면성이 있고요. 2. 표상은 내면성이 있고요. 3. 사유에서 종합된답니다. 1. 예술은 객관성이 있고요. 2. 종교의 주관성은요. 철학에서 종합된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싸그리 작작 나열해놨으니 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처리했어야 돼? 요렇게 깔끔하게 끝. 왜 이게 가능하다? EBS에서 했잖아. 22학년도 수능 저랑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적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아요. 쌤, 난리 났어요. 야. 어떻게 다 나와요. 야. 진짜로. 근데 어쩌겠어.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일타였으면 정말 추앙받았을 거예요. 됐어. 은퇴하면 그만이지 뭐. 은퇴하면 돼요. 인생은 갈 길이 많습니다. 봅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 인식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형식이 차이야. 그래서 내용 인식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글의 주제는 다시 뭐가 됐어요? 수준 차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네. 다시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그래서 뭐가 생겨버려? 결과적으로 단계적 등급이 매겨져. 초보, 성장, 완숙. 다시 뭐라고요? 1.
2, 3단계. 1, 2, 3단계. 따라서 1, 2, 3단계. 따라서 예술은 1단계, 철학은 3단계. 머나먼 과거 1단계. 끝. 됐습니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이해가 되든 말든 이렇게 보겠대. 알았어.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보자고 일단. 됐죠? 자, 구조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돼. 제발. 자, 제 인생의 마지막 제자들아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저는 슬프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요. 이제 저도 졸업이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 내 나이 40이 넘었고요. 제 인생도 이제 찾아가야죠. 뭔가 강사는 안 맞는 것 같아. 특히나 이 시대에.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데뷔했을 때는 너무 어리다고. 지금은 너무 늙었다고. 참 어려운 문제야.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거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공할 거고. 자,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네요.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했죠. 세팅한 거야. 종합의 범주는 1, 2, 두 대립적 범죄 하나의 일반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도 안 되고 유기적 조화의 끝에 질적 고양이다. 근데 여러분 벌써 일단락에서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예시가 없어서요. 정보가 없어서요. 그래서 내가 윤동주 자아성을 설명했던 거고 우화를 설명했던 거야. 이해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나에서는 그대로 변증법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좀 더 논의를 좁혀보면요. 인류 사상 중에서도 이단락의 미학이죠. 미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주제는 그래서 예술, 미학의 가치야.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는요. 1단계의 초보적 단계라는 거예요. 얘는요. 3단계 이후까지 갈 수 있다는 반박이야. 그럼 어떻게 반박을 한 거냐? 첫 번째, 1단락에서요. 반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즉 반박의 전제를 깔아요. 변증법으로서. 자, 변증법은 누가 주장했다? 헤겔이 주장했다. 그렇게 헤겔의 주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하는 거냐? 헤겔 당신 비판. 왜? 너는 네가 얘기한 변증법에 공감해. 네 얘기는 틀렸어. 자기 모순을 근거로 헤겔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 자기 모순 반박하려면 일단 헤겔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헤겔은 뭐라고 했다는 거냐? 변증법을 뭐라고 했다는 거냐? 그 얘기야. 1, 2, 3단계로 갈 때, 변증법 정반 합단계로 갈 때 하나의 일반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소멸되는 중화도 안 돼. 유기적 조화로 가야 된대. 그러면 1단계의 속성과 2단계의 속성이 있을 때 자, 1단계가 소멸되고 2단계만 남아도 안 되고 두 번째, 1, 2단계가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만 본성이 소멸돼 버리는 소멸돼도 안 된대. 일방이 남아도 안 된대. 즉 1, 2가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조화 플러스 초월 단계로 들어와 줘야 된대. 조화 플러스 고양으로 와줘야 된대. 됐니? 그럼 결국 지금까지 했던 얘기 아니야? 오늘만 10번은 넘게 얘기한 것 같다. 아까 EBS부터. 헤겔이 가져온 변증법의 타고성도 바로 이것인데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철학적 계획이 아니었던가? 자, 봐. 헤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겔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까지 전부 다 뭐예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그 변증법을 바탕으로 헤겔의 예술관도 세팅을 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런 데에서. 됐어? 그래서 반박한 거죠. 야, 맞아? 아니야. 대답, NO. 왜? 이유가 있어야죠. 1, 2, 3의 순서로 구성했죠. 1, 2, 3의 순서로 매칭시켰죠. 1, 2, 3 순서로 세팅, 1, 2, 3 순서로 매칭했죠. 헤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에서. 자, 변증 모델 구조는 맞아 보이나 넌 뭐라고? 잘 들어. 반박한 건 이거야, 이제. 자, 봐. 지금까지는 다 했던 얘기야. 이제 정보 가치는 개빡세지는 거야. 자, 1. 직관에서 3단계까지 감에 있어서 뭐가 문제야? 직관의 외면성이 소멸되고 2. 내면성이 올라가서 3단계에서는 뭐만 생겨버려? 객관성 없어지고 주관성만 남아버린다고. 즉, 이 사람이 반박한 것은 뭐냐면 1단계의 외면성과 객관성이 2단계에서 대립하면서 동등한 게 아니라 점차 2단계가 세지다가 3단계 가서는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를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1단계의 상황, 여기부터 2단계의 상황, 여기부터 3단계 상황으로 해볼게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려볼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자, 1단계에서는 뭐만 있어요, 일단? 외면성이라는 것만 있어요. 1단계에서 뭐가 있어? 객관성만 있어요.
그게 2단계를 지나면서 다시 외면성이 100% 있었겠죠. 자, 2단계를 지나면서 중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강한다고. 됐어? 그래서 외면성 객관성 값은 0이 돼버린다고요. 됐어? 3단계에서는. 반면에 외면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면성. 그 다음에 주관성은요. 2단계에서 점점 강해지다가 3단계에서는 아예 얘가 전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그려놓으셔요. 아시죠? 왜? 위협소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올해 EBS 문제였고 출제했을 때는 난이도 낮추겠다고 안 냈을 뿐이니까. 낸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변증법에 따르면요. 1, 2 중에 2만 남아도 안 되고 1 소멸하면 안 되고 근데 1이 소멸해버리잖아요. 2만 남잖아요. 여기서는. 맞죠?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소멸돼도 안 되는데 소멸되고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렸다고요. 지금. 됐어? 누가? 헤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헤겔의 주장이 이거라는 거야. 됐어?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된다며. 즉 너의 주장이 이러한데 너의 주장은 이미 이랬잖아. 그래서 반박 근거는 헤겔의 변증법이고 즉 헤겔의 변증법을 근거로 헤겔의 주장을 반박한 거예요. 1, 2, 3단계로 넘어가서 1단계는 소멸 점점 약해지고 2단계는 강화 3단계 와서는 2단계만 남아버리니. 자, 계속해서 1단계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이다. 이런 핵심 요소가 종합의 단계에 와서는 제로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그렇지. 그래프 설명에서 끝났습니다. 자, 3단락.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무슨 단계냐? 이게 헤겔의 문제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3단계로 제시를 해볼게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하겠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1단계는 뭐였죠? 예술이야. 2단계는 뭐였죠? 종교요. 3단계는 뭐였죠? 철학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는 넘어갈 수 있대. 그게 다시 뭐라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네 얘기한 대로 하면은 외면성이 점차 지워져서 제로가 되나? 그게 아니라 얘를 다른 차원으로 재객관화 시켜줘야 된대. 즉 외면성과 객관성을 3단계에서 소멸성해버린 객관성을 재객관화 해줘야 되겠대. 자, 이해가 안 돼요? 비유를 할게. 자, 내가 예를 들면 우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지렁이로 존재했을 거 아니야. 지렁이? 애벌레. 자, 그럼 애벌레가 이제 누이 구치를 만들고 구치 안에 들어가면서 알죠? 애벌레가 녹는 거. 몸이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구치를 까잖아. 물만 있어, 그러면. 그러다가 나비가 돼. 맞죠? 그러면 자신의 본질이 다른 존재로서 성숙해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즉, 나의 존재가 다시 어떤 형태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1, 2, 3단계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은 2단계만 남았죠. 1단계 소멸되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단계가 재객관화되는 4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1단계면서 4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3단계 이후 단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술작품이 그 사례의 근거고 더군다나 네가 얘기했잖아. 너도 알잖아. 됐어요? 너 자기 모순 그만하고 네가 아는 그것을 근거로 예술이 4단계가 될 거야. 라고 헤겔을 비판하고 예술관을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수만이 검색해보면 진짜 있어. 나랑 티베를 딱 뜨다 그 사람 그랬다니까. 헤겔을 왜 내냐고. 병신이라고. 병신이라고 욕하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헤겔이 예술관을 유의미하다고. 예술관 유의미하다고 하네. 제발 평가원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 아니야. 위대하신 분들 정말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 너무 병신이 많아. 진짜. 그래서 요즘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불일치다. 오케이, 불일치다. 아쉬움을 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필기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네가 예시한 헤겔의 변증법을 봤을 때 1단계, 2단계가 조합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소멸이 됐으니 다시 한번 재객관을 해보자. 이 얘기야. 3단계 이후에 4단계를 설정을 해보자. 이 얘기야. 자꾸 저런 거 뭐 영상 자꾸 이상한 합성해가지고 보내지 마시고 제발. 자, 봅시다. 사고 문제.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 야, 너무나 지금 맞는 얘기거든요. 봐, 항상 얘기하자면 주제를 묻는다 그랬고 특히 가나 공통 주제를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럼 봐, 공통 주제. 특정한 철학적 방법. 그게 뭐예요? 변증법이죠. 변증법의 기초 해석. 그래,
예술의 상대적 위상. 가는 1단계 초보 단계야. 나는 1단계지만 얘는 3단계 이후에 최종 완성 이후의 단계가 될 수가 있어. 까지 얘기했잖아. 그래 주제 1번 끝이죠 그러면. 깔끔하게. 자 5번. 다른 선지는 안 본다 일단. 사고를 흐리니까. 잡고 나서 완벽히 수업 이해하고 나머지 선지 고민해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거고 그럼에도 질문이면 하세요. 자 5번. 예술, 종교, 철학 간의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자 봐 얘들아. 공통점, 차이점, 출제 포인트라 그랬죠. 셋의 공통점은 내용, 절대정신이라는. 형식의 차이는 직감, 표상, 사유다. 깔끔하네. 인식 내용은 공통점. 인식 형식은 차이점. 됐습니까? 자, 모든 것들은 대전제로서 변증법을 적용해보자. 그게 일단락 주제 세팅이잖아요. 3번 선치.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계속해서 내용, 형식. 여기도 형식. 보이니? 보여? 자,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식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과 1대1 대응관계죠. 선제 오래 끌리지 마라. 봐. 1대1 대응관계야. 직관은 예술의 대응이 돼. 표상은 종교의 대응이 돼. 사유는 철학의 대응이 돼. 1대1 함수 대응관계라고요. 1대1 대응이라고. 맞아? 1대1 대응관계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라고요, 얘가. 하나 더. 대상이 뭐야, 대상. 여기서 대상 어떤 단어로 쓰였어? 내용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됐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인식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뒤집어 놨죠. 이 둘의 관계는 뭐야? 1대1 대응관계라니까.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즉,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태로 대응된다라고 해야 정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안 잡고 기출연계 흐름을 못 잡으면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점자 28명인 거야. 그런데 수능은 이슈가 안 돼요. 왜? 볼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 그리고 고2들한테 수능 시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소진을 시켜버리고 애들 답 다 외워놓고 수업하면 네,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 유평에 터지죠. 지금이라도 터져서 다행이야. 자, 가에 따라 직감, 표상, 자유의 개념을 적용해보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적용해보래. 먼 타행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직관을 통해. 얘들아 잘 봐. 1. 직관은 뭐였어? 저 따라오세요. 외면성이고 물질에 대한 감각이야. 그럼 내가 별을 보잖아. 물질을 감각하잖아. 시각으로. 직관이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잖아. 그럼 표상이래. 자, 와. 표상이 뭐니? 네. 심상이요. 물질의 감각의 결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심상. 그러면 봐. 고향의 마음을 상기했다. 마음속에서 상상을 했다. 됐습니까? 마음속의 이미지를 심상, 떠올렸다. 깔끔하게 1번 괜찮죠? 2번 선치. 얘들아 상상이지. 몇 단계야? 2단계죠. 떠올렸지. 2단계죠. 모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들어. 본다는 것은요. 1단계긴 해. 하지만 봐서 그걸 바탕으로 상상까지 가. 2단계죠. 분석해서 논리까지 가. 순수 논리까지 가. 3단계죠.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고? 진짜 이 지문이 다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자, 이거야. 여러분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기억나요? 보기를 보면 샤갈 그림 보고 이 시 썼다고 했어. 잘 들어. 자, 예술가죠. GD도 예술가야. 저도 껴주세요. 예술을 하시는 분은요. 예술 어떤 수단으로서 자신의 절대정신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예술을 통해서 형상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절대정신이 고양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관념은 구체화됐다고. 여기서 들어야 돼, 얘들아. 아까 질문한 애들아 엮여 있어. 그 질문들이. 그래서 설명을 친절히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봐. 김춘수의 예술은 어떻게 됐었냐? 1단계가 뭐라고요? 샤갈의 그림을, 이미 추상화된 그림을 보았잖아. 두 번째, 그걸 보고 뭐 했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상상했잖아. 최종적으로 뭐 했어? 그걸 가지고 작품을 창작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1단계 뭐라고요? 직관하고요. 2단계 뭐 했고요? 표상하고요. 3단계 뭐 했다고요? 사유했다고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저기에 창작이란 얘기, 창작 기획이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점자가 28명 나왔던 거고,
해설은 엉망진창 개발세발이었던 거죠. 봐. 예술의 개론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른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이끄는 작품을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자, 무슨 말인지 엉망진창이잖아. 자, 작품의 창작 기획은 몇 단계야? 3단계라니까요.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도 베이노가 될 수 있죠. 샤갈 마을에 내리는 눈. 언제 출제됐을까? 아마도 요거 앞 아닐까? 그러면 그 문학작품을 이렇게 해석해보겠다는 힌트를 준 거야. 그게 이번 6평으로 이어진 거고.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알고만 계셔. 내가 정리해서 드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작품 창작의 기획이 몇 단계예요? 3단계라고요. 사유 단계라고, 사유 단계.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래? 흥미로워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제가. 어떻게 저 따위로 축구를 하는데 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축구 선수 내가 그만해야지.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제가 프리미어 뛰는 선수보다 축구 잘한다고 해봐야 미친놈. 넌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진작 같지라고 욕이나 먹겠죠. 알겠어요. 저는 K리그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됐니? 그래서 1, 2, 3번 세팅해서 4번까지 이어지는 사고 흐름이 존재했다. 정답은 4번 끝이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7번 봅시다. 나의 글쓰기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들어. 기억과 니은 볼게요.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1, 정, 2, 반, 3, 합이라는 변증법이야. 니은은요? 니은은 어딨냐? 니은 왜 갑자기 안 보여? 예술, 종교, 철학이야. 됐죠? 그럼 나가 얘를 비판할 건데 봐. 얘는 분석의 도구이자 형식이죠. 됐어? 자, 그럼 봐봐. 1, 2가 대립한다. 2번.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봐. 내용이 어그로 끌리지 마. 우리 아는 대로 가봐. 변증법이 정반함이 뭐니? 1에서 아까 2에서 읽었지. 2가 나오고 서로 대립하죠. 그 대립을 어떻게 했어? 3단계에서 고양시켜서 초월해서 해결했지. 이해됐니? 그 얘기야. 3번 선지. 그럼 봐. 자, 원래 기억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1단계의 속성에 2단계 속성이 대립하더라도 3단계에 가서는 둘 다 남아있고 초월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니은이 비판받은 근거는 뭐야? 1, 2, 3단계로 가면서 1단계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만 남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몇 번째 범주? 두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강해지는 게 니은의 특성. 정답 3번 끝이었다고. 저 따라오시면 그래프로까지 그려놨어. 자, 이 접자리 안 보이면 저쪽으로 오셔야 돼요. 집중 안 되면 자리 문제야, 얘들아. 앞자리 많이 남아있다. 1단계가 소멸해버리는 게, 1단계가 점점 약화되는 게 문제라고. 그게 비판의 절대적인 근거였잖아. 두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강해지고 첫 번째 범주는 소멸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 3번 끝이지. 얼마나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찡찡거릴 게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국어를 모르는 거야. 야, 미국 그지 데려다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나온 애 데려다가 수능 시면 한 50점 나올걸? 대한민국 수능 시험 꽤 수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영어는 미국 그지가 더 잘하겠지. 그럼 또 누가 그래? 영어 능력을 평가하지. 그럼 여러분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 그러면 선생님들 한 명씩 여러분 채점할까? 좋아. 10분씩 말하기 듣기 평가하자. 그럼 40만 명이니까 40만 명 곱하기 10분 해가지고 계산해봐. 현실적인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좀. 불만들만 많아. 해법은 없으면서. 자, 봐. 해겔과 글쓴이 보세요. 가상의 대화야. 그럼 봐. 지금 서로 논박을 주고받고 있잖아. 그럼 논박 구조를 잡아주셔야 돼. 그럼 봐. 해겔은 벌써 뭐라 그래? 문학작품을 봤더니, 야, 얘네도 완숙기에 이르렀더니 예술미로 승화됐네? 아니, 벌써 지가 3단계 이후 4단계를 예술이라고 했네. 됐어? 1단계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어? 2단계, 3단계 지나서 그 이후에 4단계까지 있고 4단계에서 또 예술적으로 얘기했네. 그래, 너 이미 4단계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봐놓고 왜 예술을 초보적인 단계로만 제시를 했니? 라고 비판한 게 나의 주제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봐. 자, 1. 대립적 범주 2단계까지 해서 3단계 종합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 비판의 근거가 뭐였어? 아까 문제랑 이어지잖아. 비판의 근거는 1단계가 소멸해버린 거라니까. 중하가 아니라. 됐어요? 2번 선지.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절대정신일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번에 이제 모르겠고 일단 물음표 치고 갔겠죠. 자, 봐. 3번 선지.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정립 단계에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자,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번 선지.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자, 끊어봐. 그렇죠. 예술 객관성이니까. 1단계 속성 그대로 들어왔죠. 1객관성, 1객관성.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져버리고 2단계만 남는다? 2단계 특성만 남는 거는 이게 3단계에 이르러서잖아. 됐어? 예술이 2단계의 주관성만 지니면서 끝난다? 틀린 선지잖아. 틀린 정보잖아. 아웃. 자, 4번 선지, 5번 선지.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의 관점에 따라봐. 나의 관점에 따라 보면 예술이 다시 1단계면서 4단계로 모색이 되잖아요. 수행할 수 있죠, 당연히. 됐어? 자, 그럼 봐. 지금까지 우리가 써먹었던 도구는 되게 단순해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춥시다. 요거, 여기서 한번 멈춥시다. 요거야. 자, 힌트는 이거야.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고 답 정확히 고르시는 시간 3분 더 드립니다. 자꾸 선지와 오로 끌려다니면 터지는 거예요. 저 터지는 거예요. 주제 봅시다. 예술은 1단계예요. 1단계는 뭐야? 정립이야. 2단계는 종교고요. 반정립이에요. 3단계는 뭐예요? 철학이고 합이에요. 다시 정, 반, 조화, 상향, 수렴이라는 합. 깔끔하게 3번 선지를 털 수 있죠. 정립 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가 예술이죠. 맞죠? 잘 들어. 자, 외면성 몇 단계였어요? 예술 1단계야. 자, 여러분. 직관표상 사유와 예술, 종교, 철학은 어떤 관계라고요? 1대1 대응 함수 관계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어휘를 써준 거야? 1대1 대응 함수 관계라고 써준 거야. 1번은 1번이에요 라고. 됐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이런 구조 처리에 의한 추상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서고, 여러분은 그냥 내용 일치로 자꾸 내용 일치로만 봐. 내용의 존재 유무로만 봐. 아니라고. 좀 제발 좀. 누가 말이 맞겠어. 제발. 이제 좀 알아들으셔야지. 여러분, 한의사한테 여러분 심장수술 맡기실 겁니까? 비하 아닙니다. 뭐 비하라고 생각하면 악플 다세요. 찾아와서 찾아서 한 소리 하셔도 돼. 괜찮아. 신경 안 써.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어 공부는 전공자가 아니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2010학번 때 이후에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배운 애들이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걔네 중에 공항 사는 애들이 5명, 10명도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한 학년에 많아야 5명이 안 될 거예요.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어. 다시 봐. 1대1 대응 관계다. 자, 봐. 1대1 대응 관계다. 그러니까 외면성과 예술은 1대1 대응 관계 1단계라고 얘기해줬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는 봐.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즉 가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나에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비판 대안이죠. 그럼 비판 대안은 뭐야? 4단계로 가자야. 4단계는 재객관화야. 근데 재객관화라는 걸 다시 의미를 볼게. 너희는 어떻게 됐어? 2단계 이후에 1단계가 소멸이 돼버려. 그러니까 4단계 와서 1단계를 살리자는 얘기야. 그럼 하나 더. 3단계는 소멸된 거니, 2단계는 소멸된 거니, 2단계도 존재하는 거니. 다시 질문한다. 이 사람이 비판한 건 뭐냐면, 너희의 전제에 따라 보면은 1단계, 2단계 둘 다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2단계에 넘어가면서 1단계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없어진 걸 4단계를 설정해서 다시 살려줘야지가 된 거야. 그러면 질문. 2단계라는 내면성은, 주관성은 소멸해야 돼요? 아니면 재객관하면서 역시 재내면화해야 되겠어요? 이해됐어? 즉 소멸되는 게 아니라 조화, 그 이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외면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면성 2단계도 당연히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3단계 그리고 이후에 4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 정답 2번이다.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그 앞에 있는 학생 계속 질문하는 거야. 왜? 지문에만 근거를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굳은 거야. 특히 누가? 상위권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해왔던 것 때문에 100분위를 99, 100을 찍어. 1등급도 찍어. 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그것만 고집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성적이 정체가 와요. 그런데 손실회피 경향이야. 바꾸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바꾸는 거야. 아니요. 언젠간 한번 2등급을 받을 거야. 실제로 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기회인 거야. 그때 고쳐야 돼. 근데 그때조차도 못 내리잖아. 수능날 운빨 돼버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은 딱 정규분포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 봐. 여기까지가 1등급이라고 해볼게. 얘는 1등급 받을 확률이 40%인 학생, 2등급 이하를 받을 확률이 60%인 경우야. 좀 더 정확하게 2등급 여기라고 해볼게. 얘는 그럼 약 40% 확률로 1, 2등급인 거야.
해결 방법이 뭐니? 여러분의 실력 그래프를 여기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줄이고 평균값은 키워서. 알겠니? 끝. 오늘 수업 끝. 남겨놨어. 그래서 왜? 보기를 봐버리면 오히려 헷갈릴까 봐. 자, 잘 들어. 자, 예술의 개념이 실제에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표 그려놨지. 저쪽에다가. 여기다 그리자. 자, 지금 여러분 나지문이고요. 나의 1단락에서 얘기했지. 나의 1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과 실제의 합치에 따라서 예술성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 자, 그럼 봐. 합치하지 않는다. 예술성 빠았다. 합치했다. 예술성이 완성이 돼서 이념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랬더니 얘도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를 해결한 게 불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할 거다? 초월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 됐어? 그래서 뭐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는 건요. 2단계에서는 얘가 추상적이었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3단계에서는 구체화됐으니까 해결이 된 거지. 그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앞문장을 상수라는 거잖아. 뒷받침하는 거잖아. 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은 본질이라고 추상적으로 답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얘기한 거잖아. 추상적으로 답하니까 한계가 오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뭐야?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야. 주체성과 특수성이야. 아니, 주체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같은 말이지? 응?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자,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신체호 아와 비아의 투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학생들한테 건드리면 10년 전이고 너무 쉬우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있어. 아이고, 좀 봐. 제발 봐. 1호 신체호 아와 비아의 투쟁이야. 자, 아란 자아 정체성이야. 자성이야. 나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야. 자아 정체성 줄여서 자성, 나의 성격, 나의 특성이야. 나의 특성은 뭐야? 나의 고유성이야. 그런데 내가 내 고유성을 유지하겠다고 불법 저지르고 다니면 깜빵 가서 뒤져요. 즉 환경에 적응하는 변성도 있어야지. 지구 온난화 됐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워 죽고요. 지구 빙하기 왔어? 불 떼야지.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어요. 즉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변성과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항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나라는 존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사회라는 대야의 존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즉 내가 보편적이라는 근대 개화기 시절에 개화라는 서구화라는 근대화라는 것을 안 받아들였더니 쇄국을 했더니 중국 망, 조선 망, 일본만 살아남았잖아. 즉 보편성 없으면 뒤져요. 그런데 청나라 봐. 자, 결국에는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어떻게 됐어? 없어져 버렸어. 왜? 유목 민족의 만주족의 특성을 포기하고 한족에 동화돼 버렸잖아. 즉 상속성이 없으니까 멸절된다는 거예요. 즉 고유성과 남들 것을 같이 한다는 보편성이 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적인 것 같지만 모순적인 특성이 또 생존의 요소인 거죠. 자신의 고유성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고유성도 가져가면서 적응하게 한 보편성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따라서 자, 다시 이 지문으로 와서 그러면 주체성과 특성을 자, 봐봐. 보편성을 지님해도 모순되는 정보는 보편성과 뭐라고요? 주체성, 특수성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정보인 거죠. 불구하고 모순 관계잖아. 보편성과 주체 특수성 불구하고 모순 관계잖아.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음에도 주체성과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 얘기야 지금. 보기는. 그러니까 보기 해석을 하려면 자 신체호 지문이 끌어왔어야 돼. 이 지문을 설명하려면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 끌려왔어야 돼. 우화가 그래서 애벌레가 구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우화를 가져왔어야 돼. 어쨌든 그러면 이 보기 처리는 됐고 이해는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질문이 여기서 이제 나왔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이거야. 영상 끊었다 바로 갈게요 또.